네. 저희가 펑션 콜링 3번이라고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스트림릿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콘솔로 저희가 그 콘솔에서 실행되는 챗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챗봇은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뭐 현재 시간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티커를 통해서 기업 정보를 가지고 온다거나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티커를 통해서 주가 변화 혹은 추천 여부 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챗봇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까지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한 거고요. 어, 툴에서 사용되어질 함수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함수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툴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에다가 함수 객체들을 미리 집어넣고 있다가 그 딕셔너리에서 이름으로 함수를 꺼내서 아규먼트가 몇 개가 오든 그리고 아규먼트 파라미터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 전달 방식으로 값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편입해서 함수까지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래서 GPT functions라고 하는 그런 모듈에서 가지고 있는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들을 한꺼번에 이거 발표는 전부 다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고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건데요. from src utils 패키지 밑에서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는 그 src util open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파일 밑에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까지 쓰지 않았죠. 어, 파일 이름까지 쓰지 않고 폴더 이름만 이렇게 썼는데 음, 지금 유틸스 밑에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파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파일 안에 이런 변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변수는 오픈 AI 객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변수예요. 여기서 사용한 그 여기서 사용한 이 오픈 AI는 방금 보신 이 변수의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의아한 거는 왜 여기에 점 하고서 이렇게 모듈 이름까지, 그러니까 파일 이름까지 원래는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그 다음에 파일 안에서 선언된 변수. 원래는 이게 맞는 문법이에요. 이게 맞는 문법인데 얘를 생략했는데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init 파일에 힌트가 있어요. init 파일에서 init 파일에서 얘는 다른 모듈에서 그러니까 다른 스크립트 파일을 얘기하죠. 다른 모듈에서 src utils라고까지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듈 밑에 있는 이런 변수 이름을 임포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만 더 정의를 할 건데, 요청을 보내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그런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은 GPT의 리스판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제 만들었던 함수와 똑같은 기능이에요. 리스판스를 전달받겠다. 리스판스를 리턴 받겠다. 리스판스를 리턴 받겠다라는 얘기고요. 아, 여기 이름이 너무 길죠? 이거 이름이 너무 기니까 as 하고 client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릴게요. 음, 그러면 여기서 클라이언트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점 하면은 최씨라고 하는 변수가 보여야 돼요. 최씨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보여야 되고 점 하면 completions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점 했을 때 create 메서드 이렇게 해서 얘가 작성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그 GPT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GPT 모델의 버전은 GPT 5.4 미니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죠. 메시지를 여기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메시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스 하고서 파라미터를 선언해서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메시지스라고 하는 걸 전달해 줄 거고, 이 메시지를 이 파라미터 여기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구 호출,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도구 호출을 사용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tools라고 할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죠.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tools를 제공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tools를 제공하면 여기에 tools를 넣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chat completions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청이 GPT로 가게 되는 거고요. GPT 서버에서는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과 이런 메시지를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답변을 받아서 받게 되면 리스판스에 저장이 되겠죠. 어, 우리가 디버깅을 위해서 요거는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리스판스. 근데 그냥 출력하면 얘가 그냥 한 줄로 쭉 하고 되게 길게 보여버리기 때문에 to JSON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좋게 키 밸류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가 어떤 변수들과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출력을 했으면 그 다른 출력문들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줄바꿈 그리고 선을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해시 문자열 곱하기 50은 그 문자열을 5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줄바꿈을 붙일게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출력하고 나면 일단 줄이 바뀔 거고 줄 바뀐 상태에서 50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다시 빈줄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요. 여기서는 리턴을 전달받은 리스폰스를 chat completions 객체가 리턴해준 그 리스판스를 그대로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함수예요.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함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그 메인에서 집중하시면 돼요. 메인을 만드시면 되고요. 우선 그 초기 시스템 프롬프트를 최초에 그 GPT한테 너는 이런 역할이야 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essages라고 만들 거고요. messages,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리스트로 만들 거고, 리스트는 딕셔너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딕셔너리가 포함이 된다. 음. 메시지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는 롤과 컨텐트예요. 롤과 컨텐트. 물론 롤과 컨텐트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다른 그 속성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할과 내용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롤은 시스템에서 정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스템. 그리고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너는 어떤 역할이야 라고 하는 거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주 유능한 실력이 있는 AI 비서야.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용도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컨텐츠로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AI 그 GPT 모델 쪽에서 좀 더 그 분야에 맞는 답변들을 관련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이 리스트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펑션 콜이 왔다 그러면 펑션 콜 메시지를 여기다가 어펜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출을 하겠죠. 호출한 결과도 여기다 어펜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메시지는 대화의 이력을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계속 어펜드 해 나갈 거예요. 어펜드 하면서 get, get GPT respon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여기다가 넘겨줄 거죠. 여기다 넘겨줄 겁니다.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messag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은 사용자가 exi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입력과 출력을 반복하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로 만들 거예요. 무한 루프에서는 우선 사용자 인풋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저 프롬프트라고 할까요? 프롬프트는 하고서 인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사용자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알려줄게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 뭐 이렇게. 우리는 이 값이 널이 아닐 때 비어있는 값이 없을 때만 어떤 일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if문을 넣을 건데 첫 번째 if문은 뭐냐 하면 유저 프롬프트를 스트립 그러니까 공백들을 제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입력하다 보면 입력하기 전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자열 끝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앞뒤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은 다 제거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한 줄로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 아예 여기에서 스트립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음. 입력받은 문자열을 앞뒤 공백들을 잘라내겠다. 아예 여기서 해버리면 여기서 스트립을 부를 필요가 없겠죠. 없겠죠. 그죠? 음. 자, 이 값이 만약에 비어있는 문자열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한 내용이 없으면 이란 뜻이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없으면 이란 뜻입니다. 따옴표 안에 글자가 한 개도 없죠. 그죠? 한 개가 없으면 이때에는 컨티뉴를 해줘야 돼요. 컨티뉴를 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반복문의 시작 부분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문의 시작 부분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풋을 받을 준비를 다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if문은 이거는 종료 조건이에요. 종료 조건인데 유저 프롬프트가 같다. 같다. 그냥 exit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질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요렇게 해서 exit 요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구를 입력을 했을 때는 브레이크 하겠다. 이게 무한 루프의 그 종료 조건이에요. 얘가 무한 반복문 종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끝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끝난다는 얘기니까 프린트할 때 뭐 굿바이 정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프로그램을 끝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런 종료 조건을 만족해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이런 종료 조건을 만족하면 굿바이 안녕 하고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루프가 종료가 될 거예요. 루프가 종료가 되면 메인이 아무것도 없는 메인이 끝나는 형태가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뼈대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면 죄송해요. 요거는 다른 거고요.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 유저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입니다. 입력받는 부분. 입력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스트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스페이스로 공백을 막 입력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이때 유저가 떠나갔죠. 그죠? 이게 떠나온 이유가 뭐냐면 컨티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여기다 뭔가 그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막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질문으로 보내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질문으로 보내는 내용이 질문으로 보내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백들을 제거하겠다. 공백들을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이 돼버리죠. 그래서 컨티뉴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무한 루프. 그럼 다시 무한 루프가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인풋을 다시 보여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엑짓을 입력을 할 때에도요. 엑짓을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엑짓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공백 주고 나서 엑짓 그리고 뒤쪽에도 공백을 이렇게 막 줘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 실제로 입력한 내용은 이만큼을 입력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앞쪽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스트립이고요. 그렇게 하면 남은 문자열은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굿바이 하고서 종료하게 됩니다. 요런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스트립의 의미는 입력한 문자열의 앞과 뒤쪽에 들어있는 스페이스, 탭, 뭐 등등등 그런 그 공백 문자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까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이제 요 라인에서 반복문 안쪽이 되면 돼요. 뒷어쓰기 그러니까 모든 코드는 요 반복문 안쪽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자, 이 두 개의 if문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두 개의 컨티뉴도 되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컨티뉴도 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유저 프롬프트에 어, 어떤 특별한 질문 내용이 저장이 됐다, 문자열이 저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메시지로 만들어서 어펜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이 messages라고 하는 리스트에 추가한다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리스트 변수 이름은 messages고요. 추가하겠다는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주시면 되고요. 딕셔너리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죠. 롤과 컨텐트를 갖고 있는.
간단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작성을 해버리면 롤은 유저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오타 있으면 안 되죠. 컨텐츠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니까 유저 프롬프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GPT한테 요청을 보낸다예요. LLM 모델. 어, 여기서 그냥 GPT라고 할까요? GPT 서버로 요청을 보낸다.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만들었던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함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spons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어, get GPT response messages 그리고 tools 이렇게만 쓰시면 끝이에요. 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messages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선언했어요. 여기에서. 그죠? 음. 이 아규먼트로 전달한 messages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도 append가 되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ools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서 나온 거죠? 메인 안쪽에 어디를 보더라도요, tool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디서 온 걸까요? 메인, tools 없잖아요. 선언한 적 없죠. 어디서 왔어요? 그쵸, 여기서. 아, 우리가 이 파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들은 다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어, 어떤 이름의 변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tools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죠? 이게 리스트였잖아요. 딕셔너리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 딕셔너리 있죠. 이게 여기에 임포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마치 자기 파일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임포트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은요, 그 tools라고 하는 변수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은 이걸 보여줘요. src 랩 6번 GPT functions 여기까지가 파일 이름. 거기에 변수. 이 변수는 리스트인데 딕셔너리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 툴스에 대한 설명을 무슨 파일에 있는 건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좀 볼게요. 여기까지만. 리스판스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함수 내부에서 보면 함수 내부에서 그 리스판스의 내용을 출력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스판스가 정상적으로 오는지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안녕 하고 보낼 수 있겠죠? 응답이 제대로 왔네요. 그죠? 음. 여기 출력된 내용이 리스판스를 제이슨 형식으로 변경해서 출력한 내용이에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는 messages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고 messages 객체 안에는 content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다. 이 문자열이 GPT의 답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GPT 답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요 사용자 프롬프트 그 바로 직전에 GPT가 대답한 거다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음, 종료할게요. 일단 종료하고. 자, 그래서 그 툴 목록을 보내기는 했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질문은 도구 사용이 필요 없는, 펑션 콜링이 필요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와요. 바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 여기에서 어, AI 메시지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 그대로. AI 메시지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response, 그다음에 choices. 아까 요거는 그 출력문 로그를 보시면 얘네들 이름 아실 수 있으세요? 인덱스 0번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안에 있는 컨텐트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 컨텐트만 AI 메시지 점 컨텐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밑에 뭔가 할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도구 호출 요청이 있을 때 호출 요청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도구 호출 요청이 없을 때는 그냥 출력만 해버리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컨텐트만 출력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GPT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GP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다가 연결해서 AI 메시지 점 컨텐트 해가지고 출력을 해버리면 답변을 출력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도구 호출에 대한 처리는 이 중간에서 하시면 돼요. 요청을 보낸다, 응, 응답을 받았으면 메시지 꺼내서 메시지에 있는 컨텐트를 출력한다. 이게 반복되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문 안에서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메시지를 만들고 요청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출력한다. 응답 받아서 출력한다. 응답 받아서 출력한다. 요것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요거까지만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안녕 이렇게 해보고요. GPT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위쪽에 뭐 아주 긴 로그들은 그냥 건너뛰면 우리가 안녕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에는 GPT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 뭘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도구 호출이 필요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툴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뭘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하면 그냥 답변이 딱 오고 끝이에요. 컨텐트가 딱 온 거죠. 그 컨텐트의 내용은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이런 거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마크다운 문법이에요. 우리가 콘솔 창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가 직접 보이지만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의 그 마크다운을 보여주는 텍스트 셀 같은 경우에는 대쉬들은 그 목록 있죠. 목록, 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거, 목록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별표로 묶여진 부분들은 볼드 폰트, 굵은 폰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원하시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주식 관련도 알 수 있대요. 그죠? 뭐 최근 주가 보여줘? 뭐 요거 할 수 있대요. 그죠? 정말로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애플 최근 주가 보여줘. 이렇게 해볼게요. 마침 그 AI가 자기가 데이터 주식 관련 정보도 애널리스트 의견도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자, 질문을 던졌는데 GPT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none,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왜 그런가 하고서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이거는 리스판스 객체. 리스판스 객체가 초이시스라고 하는 리스트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맞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컨텐츠에 널이 아닌 값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컨텐츠가 널이란 말이에요. 컨텐츠가 오는 대신에, 즉, GPT의 답변이 오는 대신에 뭐가 왔냐면, 이런 도구를 호출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 왔어요. 그리고 도구 호출은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펑션의 이름은 get Wi-Fi history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는 이런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 키값은 티커, 그 다음에 value는 AAPL, 어, 그 다음에 키는 period, 그리고 value는 1MO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간의 주가를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에 한 달간의 주가를 얘가 검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가 제공한 도구로 호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가 답변을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답변을 출력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답변을 출력하는 의미가 없고, 이 함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 함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한번 메시지로 만들어서 GPT한테 주는 거예요. GPT한테 주게 되면 GPT가 알아서 답변들을 문자열로 쭉 잘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펑션 콜링인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종료를 하고 나가고요. 종료를 하고 나가고, 자, 여기 투두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도구 호출 요청이 있을 때의 처리. 아까 로그를 잠깐 보니까 메시지 안에 툴 콜즈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가 있었죠. 그죠? 툴 콜즈. 그죠? 자, 요거를 꺼내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하는데 제가 툴 콜즈 저장을 할 건데 AI 메시지에서 AI 메시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요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점 툴 콜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if문 안에다 넣을 때는 콜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음.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리스판스 안에 초이시스 안에 그리고 첫 번째 원소의 메시지 객체 안에 툴 콜스라고 하는 키값으로 값을 찾아서 변수에다 저장하고 그 변수의 값이 있으면 하고 조건문까지 실행을 한 거죠. 뒤쪽에 있는 객체를 변수에다 저장하고 그 변수가 널인지 널이 아닌지를 검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if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위에 주석에 있는 것처럼 도구 호출 요청이 있을 때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메시지에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메시지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군요. 여기다가 바로 해버려도 되겠죠. 나중에 프린트하고 다시 왔어. 아, 그러네요. 어제는 아마 요 이품은 안쪽에서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AI 메시지를 굳이 바깥쪽에서, 그 다음에 안쪽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미리 해버릴게요. 여기에서, 기존 대화 내용을, 어, 히스토리, 이력이라고 할까요? 이력? 히스토리? 대화 이력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답변의 내용을 메시지스에다가 append 하도록 하겠습니다. messages.append라고 하고 그냥 AI 메시지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롤은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컨텐트는 뭐 메시지의 컨텐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툴콜이든 툴콜이 아니든 전부 다 그냥 다 저장을 해버리셔도 돼요. 돼요. 음, 그쵸. 굳이 두 군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응답이 왔으면 그 응답의 내용을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응답의 내용을 저장하겠다. 그래야 이전 질문, 이전 질문, 이전 답변, 이전 질문, 이전 답변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할 때 이 이전 질문의 답변 내용도 참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메시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도구 호출 부분인데 도구 호출 부분이요. 어, 어, 도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툴 콜스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스트로. 그래서 도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반복문으로 툴 콜스 안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TC라고 할게요. 어디에 있는 툴 콜스 안에 있는 콜스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 툴 그다음에 콜스 리스트 안에 있는 도구 호출 목록을 모두 순서대로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함수가 3개가 필요해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질문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 정보와 뭐 최근 3일치의 주가와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의 추천을 다 알려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만든 함수가 3개가 전부 다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어, 실제로 질문도 그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이 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는 펑션 콜이 3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3개를 다 반복을 해야 돼요. 3개를 다 반복하면서 함수 3개를 다 호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값들을 하나씩 전부 다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TC 안에서 꺼내야 되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볼게요. 툴 콜스 객체 하나는 이만큼이에요. 툴 콜스가 리스트인데 그 중에서 원소 하나, 아이템 하나를 꺼내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꺼낼 거는 아이디도 꺼내야 되고요. 펑션도 꺼내야 되고요. 펑션에서는 펑션의 아규먼츠와 펑션의 네임을 다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tc.id, tc.function.arguments, tc.function.name 이렇게 3가지 정보를 다 꺼내야 돼요. 그러면 이 id와 펑션 이름과 아규먼트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하면서 요건 남겨놓고 그래서 우선
tool call id는 그래서 tool call i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tc라고 하시면 되고요. 점 i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tc.id라고 하는 게 요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값이니까 이런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얘가 tool call id고요. tool call id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function name이라고 할까요? 펑션 이름 tc. 그러면 id와 같은 레벨에 뭐가 있냐면 funct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그럼 tc. function. 자, 펑션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펑션 안쪽으로 들어가면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function.name 얘가 호출할 펑션의 이름이에요. 그죠? 얘는 호출할 함수의 id고요. 이 id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GPT 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id예요. 어. 첫 번째 함수는 이런 아이디를 갖는다. 두 번째 아이디는 이런 아이디를 갖는다. 그런 식으로 GPT 서버가 자기가 함수 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아이디일 뿐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호출할 함수의 이름이에요. 호출할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할 아규먼트. 함수를 전달할 때 호출할 아규먼트가 tc. function. argument인 거예요. tc. function. argument.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자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argument는 우리가 그냥 문자열을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티커는 뭐다, 피리어드는 뭐다, 이렇게 키 밸류 이렇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 놓으면 좋으냐 하면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만들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듈 이름이 제이슨.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듈 이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 위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임폴트가 안 들어갔나요? 왜 임폴트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겠다. 이거는 쭉 직렬화되어져 있는 거를 마치 메모리에 적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에 적재한다. 로드 S. 그리고 이 로드 S의 아규먼트로 얘를 문자열을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열. 임포트 안 됐다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할 건 아니고요. 로컬로 이름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함수 안으로 인풋문을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이름 가져오기는 이거는 파일 전체, 그러니까 파일의 제일 위쪽에다가 인풋문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의 제이슨이 있는데 그냥 제이슨 모듈이에요.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 없어졌죠. 에러 없어졌고 임폴트문은 이 임폴트문이 들어갔을 거예요. 임폴트 제이슨 요거 하나가 자동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할 아규먼트인데 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어,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변환해 주는 게 json.loads. json.loads.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콜 아이디 있죠? 펑션 이름 있죠? 아규먼트 있잖아요? 이름과 아규먼트만 딕셔너리로 가지고 있으면 이름과 아규먼트만 딕셔너리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든 편의 메서드 얘를 불러버리면 돼요. execute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함수의 이름과 아규먼트를 주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펑션의 이름과 아규먼트를 주게끔 되어져 있고 아규먼트는 딕셔너리를 로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펑션 이름은 문자열로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죠?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펑션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함수 이름 문자열로 가지고 있고 아규먼트가 딕셔너리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리턴 값 result execute 펑션 여기다가 펑션 네임과 아규먼트를 주기만 하면 받아오는 거예요. 함수 이름이 get current time이든 get 뭐 yf info든 get yf 뭐 history든 get yf recommendations든 상관없이 함수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그 함수를 찾아서 실행시켜주는 그런 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arguments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얘네들이 언패킹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턴 값 만들었죠? 그죠? 리턴 값 만들었으면 얘는 우리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GPT한테 다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메시지에다가 append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 값을 저장한다. 를 한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if문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함수 이름이 A냐, B냐, C냐 이런 거를 검사할 필요가 없이 모든 함수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제 함수 호출 결과를 메시지에 추가한다예요. 메시지에 추가할 때는 메시지스 이게 리스트고 추가한다는 append고요. GPT와 주고받는 메시지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면 되죠. 딕셔너리. 이 딕셔너리에는 세 개의 키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개의 키값은 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좀 쓸게요. 요렇게. 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메시지에는 당연히 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메시지에는 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의 질문은 유저. 그 다음에 GPT의 답변은 비서가 주는 거니까 어시스턴트. 함수 호출의 함수 호출의 결과는 툴이 맞아요. 툴이에요. 툴. 음, 툴. 음.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툴 콜 아이디라고 하는 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툴콜 아이디는 만들어서 준 것도 GPT가 만들어서 줬고 관리하는 것도 GPT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은 아이디를 그대로 GPT한테 다시 주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변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툴콜 아이디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결과 값은 컨텐트로 주시는 거예요. 컨텐트. 컨텐트에 뭐 넣어주면 될까요? 리절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음, 요거. 그죠? 어, 함수, 호출, 결과, 메시지의 역할은 툴이고요. 롤은 툴이고. 이거는 뭐 툴콜 아이디, 요거는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컨텐트는
함수 호출, 함수 호출 후 리턴 값. 리턴 값이 컨텐트가 되는 거예요. 어, 함수가 준 리턴 값이 컨텐트가 되는 거고, 툴이 롤이 되는 겁니다. 롤은 툴, 컨텐트는 리절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콜 아이디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가 있어야 어떤 함수의 리턴 값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어, A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인지 B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인지를 GPT가 알려면 콜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 도구 호출 아이디인데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쓴 거죠. 얘는 용도가 어떤 함수의 함수 호출 결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넘겨줘야만 되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속성들도 더 줄 수가 있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는 역할은 툴, 아이디는 아이디, 컨텐트는 리턴 값.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자, 그 코드 위치를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은 어디 안에서 작성하고 있냐면 반복문 안에서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함수 펑션 콜링에 대해서 메시지를 추가했겠죠. 두 번째 펑션 콜링이 있다면 메시지를 만약에 추가했겠죠. 만약에 세 번째 펑션 콜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추가를 했겠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는 건 언제 하면 될까요? 반복문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코드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요 라인에서. 반복문 바깥쪽에서. 그래서 반복문 바깥쪽에서 이제 함수 호출 결과들을 다시 그 GPT 서버로 보낸다. 라고 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리턴 값을 전달받으면 돼요. response는 하고서 get GPT response 그리고 여기다가 messages 그리고 tool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이 messages는 위쪽에서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을 거기 때문에 반복문이 끝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추가가 되어져 있는 거냐면 툴콜 결과들이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의 그 AI 메시지도 그러니까 어시스턴트의 어시스턴트의 메시지도 어펜드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함수 호출 결과들도 어펜드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냈으면 여기에서 AI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다시 끄집어내면 돼요. response choices message. 얘를 다시 꺼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 프린트문에서 이 결과에서 컨텐트 찾아서 출력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꺼내주는 코드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챗봇 완성한 걸걸요? 이렇게 하면 챗봇 완성이 된 걸 겁니다. 들여쓰기 위치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는 폼은, 폼은 안쪽, 그 다음에 여기는 if문 안쪽. 그러니까 툴콜이 있을 때라고 하는 if문 안쪽. 그 다음에 여기는 if문 바깥쪽. GPT의 답변을 출력하는 부분은 언제 출력을 해야 되는 거냐면 툴콜이 없으면, 그죠? 툴콜이 없으면 첫 번째 리스판스의 컨텐트를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툴콜이 있으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보낸 메시지의 컨텐츠가 답변이겠죠. 다시 한번 보낸 메시지의 컨텐츠가 답변이니까 그거를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잠깐만요. 그렇군요. 여기서 어펜드가 돼야 그 다음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요, 메시지 어펜드까지를 해놓을게요. 메시지스, 종료하는 게 낫겠군요. 맞아요. 오, 좋은 지적이셨어요. 어펜드 AI 메시지.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AI 메시지를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서 어펜드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시스턴트의 답변을 요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보내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 안에 있는 메시지는 어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여기서 메시지 한번 보냈죠. 응답을 받았죠. 그 메시지는 어펜드를 해주셔야 그 다음 거기에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if 문 안에서 새로운 요청을 보내버렸잖아요. 새로운 요청을 보냈고 새로운 리스판스가 온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록을 한다는 얘기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감사해요. 네, 요거는 GPT의 답변을, 답변을 메시지스, 메시지스 리스트에 추가.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다라고. 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으니까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고요. 툴콜이 필요 없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뭘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답변이 왔을 거예요. 그죠? 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메시지를 보면 컨텐츠가 있고요. 여기서는 툴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 객체 안에 툴콜이 없죠. 그죠? 툴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if문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 객체에서 툴콜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키값만 보세요. 키값만 보시면 툴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if문은 실행이 안 돼요. 그럼 if문 끝나서 쭉 나가면 무엇을 한 거냐면 그냥 GPT의 답변을 바로 출력을 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바로 GPT 답변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아까는 주식 정보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없네요. 이번에는. 자, 현재 시간 정보부터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정보. 네.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은 2026년 4월 2일
16시 51분 56초입니다. 라고 나왔죠. 자, 여기는 질문과 유저와 GPT 사이에 리스판스가 몇 개가 있는 상태냐면 리스판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 질문이 있죠. 첫 번째 리스판스가 있죠. 이 첫 번째 리스판스의 메시지가 첫 번째 리스판스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첫 번째 리스판스에서 메시지를 찾으면 얘예요, 얘. 얘인데 이거를 일단 어펜드를 먼저 한 거예요. 음. 이 메시지 내용을 일단 어펜드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컨텐트는 없다. 롤은 어시스턴트다. 그러니까 비서가 보내줬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메시지 만들 때 필수로 넣는 게 롤 컨텐트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컨텐트 없고 롤 어시스턴트고 대신에 여기 뭐가 있다? 툴콜스가 있다. GPT한테도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넘겨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툴콜스가 함수 호출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인데 함수 호출은 하나만 있어요. 함수 이름은 getCurrentTime이고 아규먼트는 타임존 아시아 서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툴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툴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 if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로 들어갔고 이 반복문은 이 리스트의 원소 개수만큼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반복문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만큼 반복하겠다는 뜻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한 번 실행이 되는데 이런 함수 이름 찾고 아규먼트 찾아서 함수 호출해서 결과값 그 결과값을 메시지에 append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냈죠. 메시지를 보내니까 응답이 왔죠. 밑에 보면 밑에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두 번째 리스판스에서 메시지를 꺼내죠. 그게 뭐냐면 choices 그 다음에 메시지 요만큼이죠. 요거를 꺼낸 거예요. 요거를. 그죠? 컨텐트는 이거고 롤은 어시스턴트고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메시지를 다시 어펜드 한 거예요.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프롬프트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GPT의 답변을 다시 한번 어펜드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해요? 출력을 하죠. 여기서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주가 정보니까 주가 정보에 대해서 이번 하이닉스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닉스 회사 정보.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주가 변동 그리고 애널리스트 추천 여부를 알려줘.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질문을 딱 던졌어요. 에러가 왜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답변의 내용만 먼저 보면은요. 답변의 내용만 보면, 음, 하이닉스는 잘 찾는군요. 그죠? 아, 이 티커를 자기가 찾았네요. 그죠? 음. 회사 이름은 SK 하이닉스, 업종은 반도체, 세미컨덕터, 섹터는 테크놀로지, 대한민국 이천시에 본사가 있고, 홈페이지는 여기고,
주요 사업은 이런 일들을 한다. 1949년도에 설립이 됐다. 라는 내용이고, 핵심 지표, 시가총액, 현재가라고 하는 건 현재 주식 가격인 것 같고, 52주는 1년이죠. 1년이 52주 맞죠? 그죠? 어. 와, 최저가가 16만 2,700원일 때도 있었네요. 1년 안에 사둘 걸 그랬네요. 그죠?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 다음에 뭐 PER, 뭐 이런 정보들이 쭉 있네요. 음. 그리고 최근 일주일 5거래일 기준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5거래일 기준 그러니까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해석, 변동성이 크다. 뭐 애널리스트,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가 39명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하면서 해석 전체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중간가, 평균가 뭐 이어서 어떻게 추정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자기가 만든 것 같죠. 자기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정보는 우리가 준 거를 바탕으로 얘가 텍스트를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고 우리가 받은 리스판스를 볼게요. 우리가 받은 리스판스를 보면은요, 리스판스를 두 번 받았을 거예요. 리스판스를 두 번 받았을 텐데, 우리는 요렇게 알려줘 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메시지를 찾아볼게요. 메시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은 리스판스, 응답이에요. 첫 번째로 받은 응답에는, 첫 번째로 받은 응답,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컨텐츠가 없어요. 어시스턴트가 보내준 메시지인데 컨텐츠가 없어요. 대신에 도구를 호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여기가 좀 많죠. 리스트예요. 리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도구 호출.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get yf info를 요청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를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두 번째 도구는 get yf history. 얘를 얘를 요청할 때는 티커와 피리어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구, 그러니까 세 번째 펑션 콜이죠. 세 번째 펑션 콜은 YF recommendations ticker argument 이렇게 주고 있죠. 이렇게 툴 콜이 세 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도구 호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반복문으로 만든 거고요. 만든 거고 아이디를 찾는다. 이 아이디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마다 아이디가 다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찾는다.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찾는다. 이걸 한 거예요. 아이디와 펑션의 네임과 펑션의 아규먼트를 찾는다. 아규먼트만 아이디나 펑션 네임은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죠? 아이디 문자열이잖아요. 펑션 이름도 문자열이죠. 얘네들은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하고, 뭐만 변경했냐면 아규먼트만 딕셔너리로 변환했어요. 원래 이렇게 문자열로 넘어온 것을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아규먼츠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거죠.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이름의 함수든지 간에 그리고 아규먼트 개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함수한테 아규먼트 전달하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간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가 잘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마다 이걸 다 어펜드를 한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의 리턴 값은 뭐다. 그죠? 여기 아이디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이디가. 이 아이디가 있어야 GPT 입장에서는 GPT 서버 입장에서는 이 컨텐츠가 무슨 함수의 리턴 값이구나. 이 컨텐츠가 무슨 함수의 리턴 값이구나. 이걸 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툴콜 아이디와 리턴 값, 아이디와 리턴 값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어펜드를 했던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몇 개가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몇 개가 어펜드가 된 거냐면 툴에 대한 메시지가 세 개가 더 어펜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어펜드가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다시 보내니까 응답을 다시 보내준 거죠. 그 응답은 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뒀으니까 얘예요. 얘. 여기에는 메시지에 뭐가 있어요? 컨텐츠가 있죠. 이 컨텐츠를 메시지 찾아서 저장해두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출력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컨텐츠를 출력하자가 여기서부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쭉 출력한 다음에 이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와 도구 이름과 아규먼트를 전달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이 아니라면 도구 호출 없이 바로 답변을 주는 거예요. 뭐, 어, 캐대헌에 대해서 알려줘. 뭐 해볼까요? 얘가 훈련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 알려줄까요? 캐대헌이 뭔지 모르는군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웹을 서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캐대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얘가 그 GPT 5.4라고 하는 모델은 캐대언은 모르는 상태로 얘가 없을 때까지의 자료들로 훈련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다 물어볼까요? K-팝. 설마 모를 거예요, 그죠? K-팝, 데몬, 스. 어, 예, 알려줘. 모르겠죠? 어? 그쵸? 어? 알고 있는 건가? 넷플릭스 영화? 한번 물어볼까요? 어? 어, 넷플릭스 영화. 넷플릭스 영화. 모르는군요. 아는 척 했던 거군요. 답변 보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세한 정보가 없다. 할루시네이션이었었던 어떤 거네요. 그죠? 예. 아는 척 했는데, 위쪽에서, 어떤 건지 알려주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더니, 모르네요. 답변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된 상태까지는 캐대어는 모르는 상태. 이거는 우리가, GPT한테 너 웹 검색해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알려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것도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도구 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호출. 그리고 도구 호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만든 함수를 제공하는 펑션 콜링 기능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제 했었던 펑션 콜링 2번을 좀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봤고요. 두 개의 파일로 좀 분리를 했어요. 어제는 파일 하나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었었는데, 오늘은 두 개의 파일을 합쳐서 사용하도록 파일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한쪽에는 도구들 모음만, 그죠? 도구들의 모음만 한쪽 파일에다가 다 몰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메인 기능을 하는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